이승만에 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이승만을 연승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6.25 개전 3일 동안에 이승만이 한 것은 전혀 비난을 받을 일이 없다.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방송한 게 자기만 도망가고 우리 민간인들을 희생당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안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강 인덕교에 민간인들이 지나가는데 폭파 버튼을 누르게 해서 민간인들이 희생이 많았다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민간인 희생 없었고 한강 사수하는 방송한 것의 원고를 제가 다 찾아서 번역을 했는데요. 좀 내려가서 이게 파도는 내일도 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게 박성환이라는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이제 65년에 박성환 기자 20년에 공개 수첩에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저 박성환 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6.25 전쟁 당시에 경향신문 소속 기자로 국방부 출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국방부에서 종군 기자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종군 기자단의 간사장을 하던 사람이죠. 자기 책에 그게 써 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6.25 전쟁 나기 전에 49년 5월에는 강원도 추천하고 홍천에 표본 강태무 소령이 자기 부대원들을 내밀고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최초 보도한 사람이고, 하여튼 국방 관련 최고 전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도 하병대 군함을 타고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수포까지 따라와서 중앙층에 그 태극기가 다시 올라가는 사진을 찍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65년에 내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이 목차를 보면요. 8번 분노의 계절 8번의 1절 6.25 동란 그래서 종군 기자가 된 이유 희생된 유엔 종군 기자 강원도의 영수증 그 다음에 2번 서울 침공 그래서 서울 침공에서 종군 기자 사단이 어떻게 했고 대전에 어떻게 했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5번에 보면요. 제가 노란 마킹을 해놨는데 27일 밤 9시 경부타는 한강다리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금지되었다. 라고 종군 기자가 썼어요. 말하자면 민간인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다리가 폭파해요. 그러니까 폭파 3시간 전, 4시간 전, 5시간 전 얘기인데 민간인 못 다니게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증언과 맞는 온갖 군인들의 증언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 현장에 있었던 지금은 굉장히 사성장군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증언록이 다 교체하면 저거하고 다 맞아요. 그래서 민간인은 못 다니고 군인하고 경찰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민간인이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고 지금 황현필이랑 이들이 난리를 치기 전에 다 거짓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이런 책이 있어요. 기록에 의한 증언 강복승 75년 동인문화. 이건 아까 나온 65년 박 기자 책보다 10년 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빨간 박스로 된 게 요 왼쪽에 지금 노란 마킹이 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편 이미 폭파 장치가 진행되고 있는 한강교의 일반인 통행은 이날 0시를 위하여 통행이 됩니다. 아까는 9시였고 지금 0시. 어찌됐든 민간인이 못 가게 막고 있었어요. 이날 0시가 지나서 2시 반. 2시간 반 후에 한강다리가 폭파. 민간인이 못 지나가고 있었는데 민간인 희생설이 아직까지 난무하고 있잖아요. 연승만이라고 시화돼요. 다른 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내려갔어요. 요게 지금 6월 27일 밤 10시에 이승만이 육성으로 KBS에다 대고 방송을 해서 지금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내하는 방송인데 이것도 그동안은 이승만이 자기는 도망갔고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경험도 못 가게 해서 서울 시민들을 더 많이 초라해 죽일 놈이 한 방송이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뭐냐면요. 미군 부대가 그때 후쿠오카에 있는 미군 부대가 한국의 방송을 다 감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방송을 감청한 기록이 미군의 지금 아까 요 밑에 있는 디클래시파이드 바로 위에 보면 저 문양이 있잖아요. 저게 아까 봤던 나라 문양이거든요. 저것도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한 이승만의 방송을 한국말 하는 사람, 한국말과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타이핑, 동시 통역을 하면서. 실제 그 방송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군 부대가 감청하고 가니까. 의도적으로 뭘 왜곡하고 하려고. 그래서 저거를 내가 번역했는데요. 저거 3페이지짜리입니다. 그냥 요거는 워낙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승만이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나간 5, 6차 동안 연속으로 자랑한 것은 군사상 원조가 온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내가 원조가 올 것을 믿고 안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나 민주정치하는 나라에서 원조는 시간이 걸리고 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해야만 했다. 원조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원수들이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와 군함을 몰고 와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우리 군경은 역경을 무릅쓰며 사방으로 성공적으로 싸우고 있다. 어제 의정부 일대에서는 적군이 중무장한 수십 대의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다. 우리 군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나중에는 침략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탱크를 격파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자 적군은 탱크를 세우고 내려서 지뢰를 제거하며 계속 전진해 왔다. 우리 군인들은 지뢰를 치우는 적군을 수총으로 저격하고자 했으나 장거리 수총으로 무장한 적군에 반해서 우리 군인들은 장거리 무기가 없어서 대적하기가 어려웠다.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과장하고 뻥치고 한 게 하나도 없고 전황을 있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기도 없이 적과 대적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인들은 맨손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결국 적군의 선봉대는 서울 외곽 수십 리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가로는 영문 텍스트에 저렇게 가로는 있어요. 리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의 리는 약 400m 거리다. 라는 그 감청문에 저런 설명까지 붙여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이승만은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취해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실제 프란체스카의 이승만 그 6.25 일기에 보면 저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취해 저 프란체스카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를 통해 트루먼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내가 말한 바는 내가 전화 통해서 말한 거는 적이 우리 대문을 침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 국민이 나서서 국경을 방어할 수 있다. 나는 트루먼에게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 승인도 난 $10,000,000 원조가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을 때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 유감이라고 호소했다. 다음 페이지. 그 사이 무초 대사의 노력도, 무초는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무초 대사의 노력도 있고요. 그리고 무초가 우리보다 더 긴급히 워싱턴과 도쿄에 이 상황을 호소해서 오늘 오후에 27일 오후입니다. 27일 오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내게 보낸 정보에서, 이승만에게 보낸 정보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였기에 이를 동포에게 급히 알리고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바를 모두 철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방송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이승만이 직접 방송한 거 없었습니다. 27일 밤 10시 방송이 전쟁이 나고 나서 이승만이 육성으로 직접 방송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된 거는 메가더가 워낙 중요한 얘기 지금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과 같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중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충분히 원조가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참고 싸우면서 기다리자. 메가더의 서명도 있었다. 또 다른 긴급한 정보 보고는 한국 원조가 해군과 공군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 보고에 보면 한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해군에 의해서도 공군에 의해서도 온다. 그런데 이 원조는 오직 38선 이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단서가 붙어 있다. 나중에 이승만이 인천상륙전하고 나서 38선 넘어갈 때 미군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난 내용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전폭기를 보내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는 탱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또한 처치 장군은
즉시 동경에서 서울로 와 지금 우리 국방사무의 고문으로 도울 것이며 고급 참모들도 여럿이 오고 군사 원정물자도 지금 오는 중이며 또한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우방 특히 미국이 우리를 돕기로 작정을 해서 원정물자가 오고 하니까 우리 잘 싸우자라는 얘기로 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으로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가는 것을 나 이해한다. 우리보다 더 유력한 나라들도 공산당 세력 추중에 넘어가고 중국이 넘어갔죠. 이미 49년에 지금 족파됐습니다. 일부는 넘어가는 중이다. 우리는 공산당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와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서쪽 옹진반도부터 동해까지 선발선 모든 지역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전선에서 적과 힘차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군과 경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더욱 고맙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 힘,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시민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아까 감상한 텍스트의 마지막에는 전쟁에 필요한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려는 시도에 관한 연설의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행동을 못해서 탈피를 못했다라는 말까지 써 있는 원본 문서예요. 저런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저게 100% 팩트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민간인 주의에 무슨 방명다리를 폭발해서 몇천 명이 죽었다면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은 점철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